네, 안녕하세요. 11pm의 바닐라입니다. 저번 주에는 라떼님이 먼저 오프닝을 여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오프닝을 열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라떼님이 저희 11pm에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오셨다는데요. 출연자로 오늘은 오셨는데 라떼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를 쳐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제 게스트로 나오게 됐어요. 지난번에 그 바닐라 씨 방송을 했을 때 네. 생각보다 이제 재밌는 부분도 많이 나왔고, 네. 그리고 반응도 생각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입장에서지만 분들께서 네. 많이 봐주셨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 입장에서는. 네. 생각보다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네,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게스트 방송을 저희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 설명을 드리지만 11pm 자체가 이제 게스트를 통해서 이제 방송을 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죠. 방송에는 정작 이제 간이사연밖에 안 나왔으니까 네, 그동안 어떻게 네. 게스트를 가지고 방송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시험적으로 방송을 했던 건데, 네. 성공적으로 돼서 이번엔 제가 이제 게스트로 들어왔습니다. 네. 사실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저희가 게스트 방송을 하는 이유,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죠. 첫 번째 이유는 힐링 캠프 보면 한혜진이 이제 게스트로 나오잖아요. 그죠. 한혜진이나 성유리가 게스트로 나오죠. 그런 거 보면 이제 MC들의 어떤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왔고 MC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MC들은 그런 걸 들어주는 입장에서 직접 게스트로 출연하게 되니까 약간 색다른 느낌을 주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동네 형이나 그런 느낌을 준다고 했는데 저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동네 형은 그런 느낌을 주겠어요. 그래서 저희에 대해서 먼저 PR이라고 하죠. PR을 한다는 느낌으로 저희가 먼저 이제 게스트로서 등장을 하게 된 거고. 네. 두 번째 이유는 게스트가 없어요. 게스트가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부득이하게 게스트 시험 방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네. 여자친구와 관련된 얘기예요. 여자친구와 관련된 문제인데, 네. 보통 이제 여자친구랑 한 번도 안 싸우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갈등이 생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이제 갈등은 약간 보통 보편적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갈등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어떤 그런 거를 네. 바로 말을 하는 편이에요. 그 자리에서요? 네. 왜 싸웠는지 그런 거를 바로 말을 하는 편이에요. 왜 싸웠는지, 왜 갈등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바로 네.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네. 상처가 생겼으면은 바로 그냥 그 고통스럽든 말든 간에 네. 바로 후벼 파거나 어떤 소독을 하는 과정을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네. 제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니까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항상, 저는 이제 항상 싸워올 때마다 네. 제 방식이 항상 유효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네. 그 방송에 그 방법이 맞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네, 근데 항상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왔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 네. 한 2년 정도를 만났는데 네. 2년 정도를 만날 수 있는 네. 어떤 동력이 되었다고 항상 생각을 해왔었어요. 네네. 근데 어느 날 네. 그 여자친구분한테 네. 말을 해봤어요. 우리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나는 네.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다. 네. 그랬더니 여자친구는 항상 그렇게 바로바로 해결을 하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힘들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심정이나 감정을 네. 그때마다 자기가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바로.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당장은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네. 말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저는 네. 항상 왜 우리가 싸웠다고 생각해? 우리가 뭐가 오해일까라고 맨날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네.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좀 더 그런 상처가 생겼으면 네. 좀 더 축이는 시간이라 해야 될까요? 그게 좀 가라앉을 시간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가끔은 그렇게 후벼파지 않고도 그냥 이제 내버려 두서 자연 치유가 될 수 있게 내버려 두고 싶은데 항상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혼란이 오는 거죠.
항상 나 때문 내 방식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우리의 만남에 있어서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여자친구가 말을 들어보면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이런 괴리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 고민은 그겁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는 어떤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될까? 뭐 그걸 이제 고민을 들고 왔어요. 그러면 그렇게만 들으면 누구나 사람은 자기만의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를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조금 더 제가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신뢰가 안 된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아주 단편적인 얘기들이 많은데 네. 그 중에서 일단 좀 대표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얘기요? 전 여자친구랑 이제 지난 여름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 한 번 여자친구가 굉장히 술에 취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네. 술에 취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날 제가 이제 운동이 끝나고 같은 번화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자친구 얼굴을 잠깐 보고 네. 많이 취했다길래 걱정되죠. 걱정이 돼서 네. 만났어요. 근데 진짜로 많이 취한 거예요. 여자친구분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많이 취해서 오늘은 진짜 데려다 줘야겠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데려다 주려고 네. 했죠. 근데 여자친구가 굉장히 이제 싫어하는 티를 많이 내는 거예요. 이제 가면서도 아니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좋게 말하다가 네. 점점 집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뭔가를 붙잡고 진짜 안 가려고 하고 네, 뭔가 밀어내려고 하고 그리고 빨리 가라고 이런 식으로 네. 노골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네. 이제 그 당시에 저는 네. 솔직히 말해 남자친구잖아요. 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몸을 못 가누는 상황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자기가 그냥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하게 되면 그래 집에 들어갈 수 있겠지 이러고 그냥 집에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자친구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니까 네.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 왜 데려다 주는데 이러지? 네. 근데 물론 이제 제가 그거를 고려를 했죠. 당연히 많이 취한 상태니까 네. 그럴 수 있고. 그거를 이제 고려를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집에 다 왔어요. 네. 그래도 안 싸우고 네. 누나 집에 데려다 줄 수 있겠다. 네. 근데 집에 앞에 와서는 누나가 이제 카드를 놓고 왔다는 거예요. 번호를. 네. 거기까지는 화 안 났어요 솔직히. 진짜 안 솔직히 났어요? 말해서 안 났어요 진짜로. 왜냐면 난 바닐라 씨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네. 술에 취하면 뭐 놓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갑도 그죠? 놓고 오고 네. 그러는데 이제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약간 미소를 띠면서 네. 그러면 라떼는 집에 가면 되겠다. 번화가에 다시 돌아가서 네. 카드를 다시 들고 오면서 그냥 버스 타고 가라는 거예요 저보고. 나 네. 진짜 술 다 깼으니까. 네. 근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 입장에서. 그죠. 제 입장에서는 다시 데려다 줘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아니야 그냥 데려다 줄게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여자친구가 화를 내는 거예요. 진짜 크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오그라든다고 하지 말라고 싫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글거린다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네. 덩 찌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되게. 네. 근데 진짜 네. 그때는 거의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네. 집에 갈까까지 생각이 됐어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집에 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하기 때문에 그죠. 한숨만 쉬었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나서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네. 화난 티를 냈죠. 네. 좀 좀 정색을 하고. 네. 그리고 여자친구가 거기서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제가 진짜 화가 났다는 네. 사실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가 많이 놀라더라고요. 네. 놀라죠. 네.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제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처음은 아니고 약간 대표적인 예인데 네. 저는 싸운다고 해서 네. 어떤 표현을 안 한다거나 네. 손을 안 잡고 뭐 집에 간다던가 이러지 않아요. 손을 잡고 항상 얘기를 하고 네. 얘기를 하더라도 네. 그리고 항상 이제 그러더라도 싸우더라도 이제 사랑한다는 애정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나는 뭐가 네. 정말 짜증이 났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싫었고 네. 왜 이러는지 나한테 잘 모르겠다. 네. 내가 이러면 이러하면 기분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손을 잡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고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저처럼 하진 않았어요. 여자친구가 많이 놀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여자친구가 크게 또 어떤 말을 못 했었어요.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거기서 해결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항상 네. 왜 우리가 여기서 싸웠고 내가 여기서 왜 화가 났고를 항상 말해주고 싶었는데 네.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이제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잘 해결이 됐어요. 제가 결국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다 줬고 그다음에 좋게 좋게 그냥 잘자 사랑해 뭐 이런 식까지 네. 잘 끝났어요. 근데 네. 다시 그 일을 돌이켜 보고 네. 그때 어떤 여자친구한테 다시 물어봤을 때 네. 말이 그때 이제 감정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는 거죠. 저는 바로 해결을 하려고 네. 그 여자친구한테 바로 얘기를 한 건데 네.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런 자기가 뭐가 서운했고 네. 그리고 무엇 때문에 내가 화가 난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큰 부담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서로 간에 어떤 잘못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네. 그래서 어떤 자기 잘못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게 되게 네. 힘들었던 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여자친구분께서 그렇게 취하고 정신이 없는 상태인데 보통 같으면 그 상황에는 집에 보내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잘 안 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때 문제를 풀려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근데 일단 그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상황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려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내가 여자친구를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사실 선택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두고 가느냐? 어차피 네. 두고 가느냐, 네. 아니 데려다 주느냐, 아니면 그냥 집에 가느냐 둘 중 한 게 없는데 어쨌든 간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데려다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여자친구를 그냥 데려다 줘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머리끝까지 화가 났기 때문에 네. 그거를 어떻게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약간 그 자리에서 해결을 안 하면 네. 그게 재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똑같은 이유로 화를 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항상 그 이유로 다툴 만한 네네. 어떤 그런 게 생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또 수학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예를 들어 13번 문제를 틀렸어요. 네. 13번 문제를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서 13번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푸는 것과 네. 13번 문제와 비슷한 유형 문제들을 풀기 이전에 네. 13번을 틀렸는데 그냥 일단 덮어두고 다른 문제 풀자 하는 거랑 문제를 푸는 양상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푸는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당장 여기서 짚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앞으로 저희가 어떤 연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문제가 재발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니까 그 행동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어떤 문제를 대하는 행동이나 태도 자체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네. 언젠가 발생할 재발 확률이 높고 그게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당장에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네. 여자친구가 어떤 힘든 상황이어도 네. 저는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그래서 순간 대부분의 이유가 사실 두 번째 이유고 첫 네.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감정 조절을 잘 못한 거겠죠. 대부분의 이성적인 남자분들이 이제 그때그때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라떼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싸움이라는 상황은 서로 간의 감정이 되게 격하게 좀 부풀어 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그 순간에는 서로의 말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서로 간에 이제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서로에게 가시만 돋쳐있을 뿐이지 그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 만한 네, 상황이 아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괜한 감정 낭비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여자분들께서 공감하실 거지만 대부분 보통 여자분들이라면 공감과 경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싸움이란 상황에서도 난 널 이해한다. 난 네가 어떤 마음인지 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지. 그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네. 그런 상황이면 어떡할 거야? 어떤 상황인데요? 나는 공감과 경청의 표시를 했어요. 네. 근데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근데 왜 그랬어? 왜 그런 행동을 했어? 일단은
그렇게 서로 간의 감정이 대치돼 있고 격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진정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왜 그랬어? 그러면 일단 내가 그땐 잘못한 것 같아. 매번 이렇게 한 것도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일단 진정을 좀 시키고 휴전을 선포한 게 나아요. 그때는 일단 서로 간의 말다툼이나 싸움을 일단 일단락 시킨 게 나은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네. 일단락 시킨다는 것 자체가 네. 끝맺음을 맺는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휴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말고 다음 기회에 미루라 이 그죠. 말이에요. 그게 몇 시간,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아니면 하루 뒤가 되든 잠깐 동안은 그 싸움의 현장에서 살짝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만약 일단락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꺼낼 만한 타이밍은 있어요. 그냥 그 상태로 내비두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은 막 수첩에 적어두고 네. 오늘의 싸움 1월 28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한 3일 뒤에 수첩 보고 우리 한번 그때 싸웠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는 방금 수첩에 적어놓는다는 말 그거 웃기려고 한 말이에요. 진짜로 한 말이에요. 웃기려고 한 말 아닌데. 웃기려고 한 말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뭐랄까 큰 싸움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잔잔한 싸움? 뭔가 말이 이상한데 다툼. 잔잔한 다툼 가는 경우는 수첩에 적어놓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되게 뭐 남자가 돼가지고 무섭게 뭐 그렇게 꽁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첩에 적어놓은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최악의 상황을 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어떤 들어 상황? 그러니까 안나 씨의 얘기대로 하면 네. 예를 들어 큰 싸움이 났어요. 네.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보통 이제 그게 언급되는 순간은 네. 그래서 그걸 다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네. 크게 싸운고 나중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네. 만약 또 싸웠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오빠는 그때도 그랬더니 왜 지금도 그래? 그때 우리 그랬잖아. 그래서 얘기해본다면서 왜 지금도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풀기 이전에 만약에 그걸 끝내버리면 네. 그게 다른 싸움에서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싸움처럼 막 잠깐 휴전 상태를 선포하는 그것 자체도 네. 그냥 오빠 그때도 그랬잖아. 그때 우리 그것 때문에 싸운 거 아니야? 근데 왜 지금 와서 또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전을 선포하고 그냥 무기한 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락을 좀 맺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의 감정을 좀 식히고 난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분히 좀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애인들이 상대의 애인이 그렇게 자꾸 문제를 회피한다는 거는 그 문제에 대한 감정의 앙금이 안 가셨다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일단은 살짝은 한 발을 빼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네.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언제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네. 한번 싸우고 나서 그게 휴전 상태로 지나가고 나면 네. 서로 간의 감정이나 애정이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일은 자연스럽게 잊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약간 모드 변경같이 싸움 모드가 있고 애정 모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애정 모드로 완전 돌아온 상태에서는 그런 얘기를 꺼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데 왜 그런 얘기를 굳이 꺼내겠어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 와가지고 우리 그때 싸웠던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안 돼도 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 돼도 대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관계를 오래 이어나가고 싶다거나 그 문제로 2차적인 싸움이 발생하고 싶지 않다면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으로 안 되는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왜 노력을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애정 자체가 해서 네. 노력으로 안 된다는 말은 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어떻게 보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 타이밍, 그 말을 할 수 있는 내가 타이밍. 이걸 언제 꺼내야 할까? 그러니까 이 말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네. 그때 일 잘 끝났는데 내가 왜 구태여서 이 말을 하게 돼서 더 싸우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만약에 싸우고 나서 네. 다시 좋은 상황으로 돌아왔어요. 그냥 그 감정이 식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구태여서 이런 걸 얘기를 하게 되면 어차피 또 싸울 거 아니에요. 그 문제에 네, 대해서. 네. 뭐 그때 잘 해결된 거 아니었어? 네, 네. 왜 또 그런 얘기를 꺼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망설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휴전을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옛날의 애정 모드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근데 되게 이게 어려운 문제네. 그렇게까지 파고드니까. 그죠?
여기 사연 상담소 아니었어요? 네. 되게 어려운 사연이긴 하네요. 근데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정 모드가 돌아오고 난 뒤에 그렇게 다시 얘기를 꺼내는 게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하네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싸우게 되면. 그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네. 뭐 언제 말해야 되지? 사실 이런 고민 자체가 네. 내가 의미가 없는 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휴전을 선포했어요. 애정 모드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전에 문제로 또 싸우게 됐어요. 그럼 그때 휴전을 선포해요. 그 다음에 애정 모드로 돌아왔어요.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똑같은 문제를 계속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커플끼리도 인지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 그럼 그때는 이제 서로 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사실 이게 깊게 들어가게 되면 진짜 한도 끝도 없는 문제예요. 네. 제가 하나 영상을 보여줄게요. 너 도대체 애가 왜 그래? 왜 그렇게 다 네 맘대로야? 내가? 내가 내 맘대로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주고 있는데 뭐가 내 맘대로라고? 말 한마디라도 실수할까봐 내가 또 뭐 잘못이라도 해서 옛날처럼 될까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뭐가 내 맘대로란 얘기야. 너야말로 솔직해져봐. 억지로 나와서 억지로 즐거운 척하면서 사람 피말리지 말고 처음부터 나오기 싫었다고 나랑 있는 거 좋지도 않다고 솔직하게 말이라도 하라고. 너 맨날 이러는 거 알아? 옛날부터 지금까지 툭하면 사람 눈치 보게 만들어서 힘들게 하더니 결국엔 너 변한 거 하나도 없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야. 나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도 지쳤고 진짜 지긋지긋해. 헤어지고 싶으면 그냥 말해. 내가 다 받아들이고 네 탓 하지도 않을 테니까 그냥 지금 여기서 말해. 네가 말해. 뭐? 헤어지자고 네가 하면 되지 왜 나한테 시키는데? 야, 너 뭐 변한 줄 알아? 너야말로 그대로야. 나 만나서 힘들고 지친다. 너 혼자 애쓴다. 너 지금 옛날에 하던 그 짓 똑같이 하고 있잖아. 너만 숨 막히고 피 말라? 나야말로 너랑 있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다시 만난 건 네가 후회하고 있을까봐. 나 너랑 있으면 나 숨도 제대로 못 쉬어. 근데도 결국 이렇게 너는 네 생각밖에 안 하잖아. 너 서운한 거, 너 힘든 거, 너 혼자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있는 거. 네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너만 힘들어? 네 그 생각 때문에 나야말로 미칠 것 같은 거 그거 네 눈에 보이긴 하냐고. 그러니까 네가 얘기해. 헤어지고 싶으면 이제 네가 말해. 나야말로 지긋지긋하니까. 네, 여기까지인데 네. 이게 사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갈등이라는 거 자체에서 네. 노답일 수 있다는 게 제가 보기엔 갈등이라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겠죠.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죠. 물론 근데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개입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있어서 어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많은 것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 영상에서 보면 이제 이민기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네. 열심히 노력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민기한테 김민희가 이제 너 헤어지자고 말해. 네. 그럴 거면 네가 헤어지자고 말해.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네. 근데 이민기 자체도 너는 노력했냐고. 너만 힘들어? 나도 숨 막힌다고. 네. 너와의 그런 거 잘못할까 봐. 네. 그러니까 어떤 서로 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장면인데 네. 이런 걸 보면 네. 여기 이제 나오는 거는 서로 간에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영화 자체가 그 서로 간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뭔가 그런 걸 보여주는데 네. 노력의 최대치를 했는데도 네. 만약에 잘 맞춰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감정이 격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전혀 통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저렇게 만약에 진짜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절대 그 방법이 통하지 않아. 그리고 진짜 자기 감정의 최대치까지 이끌었어요. 네네. 그러면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사실 그 방법이 통하겠냐는 말이죠. 그리고 그런 노력에 있어서 분명히 그런 노력이 들어갔겠죠. 뭐 어떤 뭐 수첩에 적어놓는다거나 해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보고 그런데도 만약에
제 주변에도 한 명 있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만나서 데이트도 아닌 데이트, 카페에서 계속 자기가 싸웠던 얘기만 해서 그걸 어떻게든 풀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헤어진 커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연애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정석은 무엇일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결국 제가 했던 방식이나 네. 누나가 원하는 방식이나 그 둘 누나가 다- 여자친구분 말씀하시죠. 네. 네. 둘 다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서로 간에 애정에는 차이가 없었고 저는 항상 말하지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제 갈등을 풀려고 했다는 거죠. 네. 여튼 갈등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과연 어떤 정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생각으로는 네. 결국 네.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피지컬 싸움이라고. 네. 갈등도 피지컬 싸움이라고. 이거 왜냐면 네. 아니 논리적인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둘 다 노력해서 한계치가 오게 된다면 결국 한쪽의 노력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럼 그렇게 된다면 네. 결국 누가 더 감정의 피지컬이 높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얼마나 더 그 감정을 억누르고 감정 체력이 그 사람, 있느냐? 그 사람의 노력,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최대치에 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당연히 그게 맞춰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멘탈이 강하냐가.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네. 갈등은 피지컬 싸움이다. 멘탈 싸움이다. 감정 피지컬 싸움이다. 감정 이거죠. 피지컬 싸움이다.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아무리 그런 방식을 통용한다 할지라도 네. 서로 간의 노력이 최대치에 이르는 순간부터는 네. 누가 더 피지컬이 강하고 그거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연애운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네. 서로 간에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근데 최대치로 와고 너는 노력 안 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서로 간에 어쨌든 간에 노력이 최대치에 다다른 모습인 거네요. 저는. 그죠. 근데도 안 되는 모습인 걸 보면 어쨌든 헤어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네. 그럼 만약에 서로 간의 감정이 최대치 왔을 때는 저런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고 그저 끝이라는 걸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손을 쓸 수 없는 정답은 뭐나? 피지컬을 키워라. 네. 좀 약간 감정의 피지컬을 키우는 게 그래서 서로 간의 노력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어쨌든 그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은 물론 유효하지만 결국에 어떤 여러 가지가 맞물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아무리 제가 그 사람이 아무리 싫어하는 짓을 해도 네. 뭐 제가 감정 피지컬이 약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막 너무너무 좋고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다 받아주겠죠. 내가 잘못했어. 이러고 그 사람 어떻게든 만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막 그거를 지금 말해야 되고 나중에 말해야 되고 휴전을 가져야 되고 이런 말들이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결국에 그거를 누가 더 좋아하는 애정 문제도 거기에 결합이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교집합 같은 거, 그러니까 집합 동그라미 같은 거죠. 누가 더 감정의 피지컬이 높냐라는 요소도 들어가 있고 네. 누가 더 그 사람을 더 좋아하느냐의 좋아하느냐. 차이도 있고 더 노력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냐의 차이도 있고 네.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의 차이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데 네. 저희가 그걸 통제하려는 생각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답을 내드리긴 어려운데 결국엔 감정 피지컬도 좋아야 되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도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아까 저희가 처음에 다뤘던 것처럼 갈등의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황을 통제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을 그 세 번째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 방법. 네, 그 방법의 측면에서는 유효한 점이 어느 정도는 있겠죠. 서로 간에 뭐 만약에 장거리 커플에서 많이 싸운다 그러면은 최대한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최대한 참아보려고 노력한다든가 그런 방식이 항상 통용되죠. 그래서 근데 그 통용되는 방식이 있어서 여전히 그 방법은 유효하지만 네. 이 방식이 언제까지나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려워요. 왜냐면 감정이 북받치면 그런 거 생각이 안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나게 화나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그런 기술 같은 거 없어요. 그냥 그죠. 화나 있으면 그래서- 감정이 앞서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갈등을 다룬다는 문제 자체가 어떻게 보니까 약간 연애 갈등뿐만 아니라 그냥 갈등을 다루는 문제죠. 인간 간의 관계에서 갈등이라는 게 좀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나은 후에 생각하시는데 여자친구분이랑 이렇게 갈등을 해결할 때 라떼님이 이렇게 사용하셨던 그런 방식이 지금에 와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또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유효하냐고 물으시는 거죠. 네. 좀 뭐랄까
어떻게 그 어쨌든 여자친구분께서 그 방법에 대해서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최근에는 네. 그 여자친구분이랑 좀 누나라고 하세요. 네, 누나가 네. 이제 그러니까 오해가 생긴 일이 있는데 저는 이제 누나가 굉장히 바쁜 날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네. 저희가 별로 못 보는 날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걸로 하면서 화를 안 냈고 그냥 놀리고 싶었어요. 네. 아유 우리 누나 너무 바빠서 못 만난다 막 이런 식으로 놀리고 싶어서 월요일 날 못 만나는 걸 알아야 되나 약속이 있어서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내일 만날까? 그러니까 당연히 못 만나니까 그냥 네. 장난을 친 거예요. 네. 근데 누나 내일 만날까라고. 네, 그냥 우리 그럼 내일 만나자. 어떻게 근데 누나 너무 바빠서 못 만나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네. 누나는 약속이 끝나고 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인 네, 거네. 그러니까 그럼 우리 보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사실 전 장난으로 던져본 말이기 네. 때문에 사실 그때 굉장히 피곤한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쉬고 싶은 날이었구나. 쉬고 싶은 날이었는데 누나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는 아니야 그냥 누나 내일 힘들 텐데 쉬어 계속 이런 식으로 네. 좀 둘러 얘기를 했죠. 네네네. 그랬더니 누나 입장에서는 나 별로 안 만나고 싶은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네. 좀 감정이 상한 거죠. 네.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바로 제 발동이 걸린 거죠. 네네. 이거를 해결해야겠다. 네, 해결을 해야겠다. 그래서 사명감이에요. 아니 어쨌든. 근데 내가 네. 그 바닐라 씨는 약간 제가 보기에 삼행시를 지어볼 거예요. 바닐라 씨로. 네, 지어보세요. 바닐라는 닐, 쳐 맞아야 라. 정신을 차린. 이 개는 맞아야 알아듣더라고. 이 좀 알겠습니다. 네, 얘기를 좀 방송이 들어볼게요. 끝나고의 네. 신상이 네. 걱정되지 않으신다면 And I will kill you. 네. 무섭다. 어쨌든 라떼님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네. 굉장히 착하고 겸허하고 겸손하고 조용히 하세요. 빨리 얘기나 하세요. 어쨌든 그런 네. 문제가 있어서 네. 그랬죠. 그래서 저는 딱 발동이 걸려서 네. 내가 집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네. 분명히 내가 못 만난다고 그랬고 네. 내가 피곤해서 네. 이렇게 못 왜 만난다 이러세요? 그랬는데 네. 왜 그렇게 나한테 화를 많이 내느냐. 네. 화가 아니라 약간 감정이 상한 투를 많이 냈어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누나는 그 서운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계속 네. 파고들려 그랬어요. 네네. 근데 누나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도 그 사실을 사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냈는지. 네네. 근데 단지 그 상황에서 감정의 제어가 약간 안 됐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누나분도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단지 감정이 이끌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네네. 머리로는 이해를 네. 하는데 마음이 안 따라줬다는 거죠. 그쵸. 그죠. 저는 계속해서 파고들려고 했는데 사실 그때가 이제 별로 그렇게 계속해서 그 문제를 파고드는 게 더 이상 이득이 아니라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네, 알고 있는 얘기고 네. 단지 지금은 누나가 감정을 제어할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그죠. 왜냐면 뭐가 문제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도 이제 물론 네. 섣불리 어떤 그런 장난을 치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잘못을 했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약간 개인의 역량 그리고 피지컬 싸움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 자체를 네네. 맹신하거나 믿어서 항상 네네. 그런 걸 적용을 시키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런 방법을 예를 들어 수학이 있어요. 그럼 수학 공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네. 문제를 풀 때 그냥 항상 그 공식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 방법에는 이게 유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네. 자기가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능력을 안목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계속 그 방법을 고수했어 봐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 더 격하게 번질 수도 있었던 건데 그렇죠. 그냥 알고 있다고 이렇게 네. 할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그냥 제가 그냥 이번에 더 얘기하면 안 될까? 네, 그냥 이런 감정을 식으로 삭히는 해서, 시간을 주는 그런. 그래서 저는 약간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있어서 그런 게 좀 옳지 않을까? 나는 그래서 좀 오늘 방송이 되게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하고 싶은 말은 피지컬 싸움이다. 피지컬 싸움이다. 피지컬 싸움이다. 멘탈 싸움이다. 네, 그죠? 멘탈 싸움이다 하고 싶었어요. 어떠한 방법도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는 게 아니라 그쵸. 네. 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는 걔네 역량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그런 방법들을 잘 가져다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뭔가 사연 해결보다는 그냥 토론 방송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럼 노잼 방송 될 뻔했네 오늘. 될 뻔한 게 아니라 그쵸, 바닐라 씨 때문에 좀 노잼이었죠. 조용히 안 다음부터는 그럼 바닐라 씨를 제가 좀 조용히 제어를 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저 이게 26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23이 27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안 해? 여러분 이제 마치고 보자. 중반에서 마이크를 왜 쳐? 여러분 이제 20 중반에서 20 후반 넘어가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바닐라 씨는 그러니까 날 흥분시키지 말라고요. 좀 언제 흥분? 터질지 모르니까 나는 흥분? 제가 보기에 약간 그건 것 같은데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감정을 대화하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감정이 가시돋쳤다 그랬죠. 네. 약간 바닐라 씨한테 많이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 저는 아니고. 약간 분노 조절 장애. 오늘 상당히 거슬리네. 어쨌든 오늘의 어떤 사연은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 네,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